자, 489페이지. 자, 건축 절차 이어서 보고요. 건축 절차에서 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축 절차는 그 판사한 거 그대로 그림 그려져 있죠. 자, 건축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제 설계자가 건물 설계. 그럼 설계도면 첨부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권자 이제 허가 내주면 착공 신고부터 하고 공사. 자, 시공자는 공사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공사하면 되죠. 그리고 시공자 열심히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게 누구다? 감리자. 감리자는 어떻게 감독하면 돼요? 잘 감독하면 되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쭉 넘기셔갖고 500페이지. 사용 승인 맨 밑에. 자, 이건 이제 준공 검사 개념이죠.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 사용 승인의 대상. 건축주는 다음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물에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동그라미 완료 보고서와 그 밑에 줄에 공사 완료 동그라미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밑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럼 일단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신청하니까 서면에 다 이름이 뭐가 붙어요?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저희 뭐 감리 중간 보고서 이런 거 첨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완료자가 다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라. 허가권자, 허가 내준 사람에게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2번, 가로 1번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거기 이제 7일이요. 그 7일 동그라미 7일 내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여기서 검사의 의미는 현장 검사를 얘기해요. 현장 나가서 설계 도서대로 실제 공사했는지 검사해서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그러면 7일 내 사용 승인서 내준다 그 말이 아니죠. 7일 내 뭐 하라는 거예요? 검사에 합격했으면 사용 승인서 내줘라. 그래서 7일 내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중간에 3번. 사용 승인 받으면 효과. 3번에 건축주는 이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사용 승인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원칙. 그런데 다만 자,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사용 승인 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1번 허가권자가 위 2번 가로 1번에 따른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복잡하게 써 있는데 좀 전에 사용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검사, 7일 내 검사, 합격했으면 사용 승인서 내주라고 그랬죠. 근데 7일 내 검사해갖고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허가권자 사용 승인서 안 내주고 있으면 그냥 쓸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먼저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밑에 줄 임시 사용 승인한 경우 밑줄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임시 사용 승인 개념은 우리 공법에 아주 곳곳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대지의 1동, 2동. 자, 2동을 건축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받아갖고 이제 공사해요. 1동부터 먼저 공사 끝났고요. 자, 2동 공사 끝나려면 아직 한 1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먼저 공사 끝난 1동, 얘가 기준에 맞으면 요거부터 미리 쓰겠습니다. 뭐 받을 수 있는 거냐?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갖고 입주시켜갖고 미리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2동까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부에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고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먼저 공사 끝났을 때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임시 사용 승인.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요 비슷한 개념 하나 배운 거 있죠.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 미리 쓸 수 있게끔 뭘 지정해 줄 수 있었어요?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환지 예정지,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미리 공사 끝난 토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뭐라고요?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갖고 먼저 공사 끝난 부분은 미리 쓸 수가 있는데 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거니까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5번에 임시 사용 승인 가로 3번 기간.
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동안 2년 이내로 하는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물이나 안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물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연장할 수 있는데 자, 요거 항상 어떻게 물어볼까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틀리는 거예요. 1회 1년 연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바꿔주는 이유 우리 좀 전에 봤네요. 2년 이내로 하는데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뭐였을까요? 건축허가 제한기간. 그거하고 딱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공사 나머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거 끝날 때까지 그냥 연장이지 1회 1년 연장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3절 건물의 유지관리. 그럼 이제 사용 승인 받아갖고 건물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쓰려면 유지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저 유지관리 의무자 1번의 가로 1번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밑줄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대지 설비를 이 법과 밑에 줄 녹색건물 조성지원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된다. 자, 얘가 19회 때 기출문제예요. 건축법령상 건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누구인가? 자, 그게 문제였어요. 누가 유지관리해야 돼요? 소유자하고 관리자. 그걸 문제라고 내고 있어요. 아무튼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의무자가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508페이지 중간에 3번 건물 철거 등의 신고. 자, 얘가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작년에 그대로 한 문제 그냥 또 물어봤어요. 철거 등의 신고. 일단 1번에 가로 1번 자,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에 밑줄 철거하기 전에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요걸 철거 신고한다 그래요. 그럼 철거 신고는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전. 철거하기 전에 누구한테 신고해라? 시, 군, 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자, 요게 건축법 법조문인데 자, 우리 가로 2번 국토부령 시행 규칙으로 가니까 자,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 며칠 전까지 3일 동그라미 3일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하도록 해요. 자, 오늘 이제 국토부령 시행 규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그냥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철거하기 전에 신고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철거하기 전에 신고한다.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 나올 수도 있죠. 철거 예정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자, 이게 종전까지는 7일 전까지 신고했는데 3일 전까지 신고하면 돼요. 3일 전까지 신고. 그 다음 맨 밑에 멸실 신고. 자,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 후 30일 내 짜미출 멸실 후 30일 내 30일 동안 신고해야 된다. 그럼 멸실 신고는 사전 신고예요? 사후 신고예요? 사후 30일 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철거는 사전 3일 전까지, 멸실은 사후 30일 내 신고하고요. 자, 이것도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 사후 그걸 또 바꿔주죠. 철거 후 3일 내 신고한다. 틀려요. 철거 전 3일. 그 다음에 멸실 예정 30일 전까지 신고한다. 멸실 신고는 사전 신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예지몽 꿨어요. 제 건물이 태풍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날아갑니다. 예지몽 꿨다 와서 사전 신고하러 왔습니다. 기싸대기 난리야. 그래서 자, 멸실 신고는 사후 30일 내 신고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제 8번 작년 문제죠. 자, 원축허가 받은 건물 철거 등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려면 자, 특광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1번이 정답. 뭐 틀렸어요? 자, 특광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철거나 멸실 신고는 원칙적인 허가권자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1번이 정답. 자, 여기까지가 2장 건물의 건축. 자, 이 파트까지 우리 건축법의 총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건축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하는 절차. 그럼 이제 옆에 3장 대지와 도로. 자, 여기서부터는 건축법 강론입니다. 건축 기준. 건축 기준에 맞을 때 허가 내준다 그랬죠. 근데 건축 기준들이 어떤 것들인지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3장은 대지에 대한 건축 기준이에요. 건물 짓는 땅, 대지에 대한 각종의 건축 기준으로서 자, 일단 대지에 건물 지으려면 안전부터 해야죠. 안전 기준. 첫 번째, 가로 1번. 자,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낮아서 안 된다. 도로면, 동그라미. 그거를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틀려요.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요? 도로.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왜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겠어요? 저 대지가 도로보다 더 밑에 있으면 도로에서 대지로 물 다 들어가고 건물 침수 우려가 커진다. 그죠?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딱 끊고. 근데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뭐 하수도가 잘 뚫려 있다든지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 이런 때는 도로보다 낮을 수 있다. 예외가 있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의 조경. 1번 조경 의무. 거기다 별표. 자, 옆에 뭐 타이틀에 보시듯이 요새 아주 제일 잘 물어보는 핫한 부분이 조경하고 옆에 거 공개공지. 이 두 개에서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조경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땅에다 건물만 지으면 싹 막혀지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조경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가로 1번 대상. 자, 면적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밑에 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조경 의무. 그럼 조경 의무를 부과하는 대지 면적 일단 얼마 이상? 200 이상. 왜 200이요? 아, 이제 눈치 빨라요. 조경 두 글자니까 200. 뭐 헷갈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200 이상일 때는 조경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예외 갖고 맨날 물어보는 거죠.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경 의무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박스에 1번 녹지적 밑줄 녹지적. 그다음에 쭉 내려서 9번 먼저 봐요. 자, 국토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농림 관리적. 자, 밑줄. 그럼 자연환경 보전 농림 관리적. 자, 이게 무슨 지역이요? 비도시. 다만 비도시래도 항상 지구 단위 구역은 제외. 그러면 그 1번하고 9번하고는 같은 의미요.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조경 의무가 없다고 얘기죠. 왜 없겠어요? 저 녹지나 비도시 시골. 시골은 원래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요걸 좀 의식하게 자연 조경이 돼 있다 그래요. 자연 조경이 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또 조경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시 위로 가셔갖고요. 2번, 3번, 4번 세 개 묶어가지고 공장. 이게 작년에 그대로 기출이에요. 2, 3, 4. 자, 공장인데 면적들 쫙 나요. 2번은 대지 면적 5,000 미만. 3번은 연면적이 1,500 미만. 4번은 산업단지의 공장. 자, 그럼 공장도 조경 의무가 없는데 그 면적까지 다 작년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이야.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한 10년간은 또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공장도 조경 의무가 없다.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대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 그럼 나무 심어봤자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죽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축사. 축사는 뭐야? 개대지우리. 개대지에서 조경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축사도 조경 의무가 없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3번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에다가도 별표. 자,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해주는 공터나 휴식터를 공개공지. 그래서 이 큰 건물, 이 강남역 주변에 큰 건물들 많죠. 큰 건물 대지에 보면은 요새는 건물 안에서 담배 못 피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사람들 담배 필 수 있게끔 그 모여갖고 담배 피는 그 공지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다 뭐냐? 공개공지. 근데 요새는 그 공개공지에도 맨 금연 딱 붙어 있어갖고 담배 피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요새 힘든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 모여갖고 담배 피는데 그게 뭐다? 공개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개공지도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자,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나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박스의 지역. 자, 일반 주거, 일자 동그라미, 준주거, 준자, 그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밑에 상업 지역의 상, 준공업 지역 할 때 준. 그래서 앞글자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일준이, 상준이, 역시 친구 이름. 하여튼 공법 공부하면서 친구 여러 명 사귀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사귄 친구 이름이 뭐였어요? 정택이. 얘는 또 첫 번째로 사귀었으니까 잘 안 까먹죠? 그럼 정택이 어디서 봤어요? 뭐 어딘가에서 봤겠죠. 아무튼 그래서 정택이는 몇 년 된 친구? 10년. 그건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봤죠? 개철이. 개철이도 봤고 일준이 상준이도 있고 나중에 이제 조필이도 나오고 뭐 여러 명 또 있어요. 하여튼 친구들 여러 나오고요. 그럼 일준이하고 상준이 자 얘들은 한마디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어떤 건물이냐? 대상 건물 박스 1번 문화집회 그 문자에 동그라미 종교시설의 종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판매 그 밑에 줄에 운수, 업무, 숙박시설 그 앞글자에 다 동그라미 쳐갖고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문, 종, 판운, 업숙 문, 종, 판운, 업숙 자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다중 이용 건물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다중 이용 건물 그럼 다중용 건물 일단 용도 6개 문, 종, 판, 운, 업숙 자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용 건물 근데 우리 저번주에 건축법 용어 정의할 때도 다중용 건물 용어 봤죠? 자 용어 정의에서는 문종판은 의숙이에요. 의숙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그런데 공개공지 설치하는 다중용 건물은 다 똑같아요. 문종판은 근데 요게 다르죠. 의료시설이 빠지고 대신 뭐가 들어오냐? 업무시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의료시설 병원이 빠지고 업무시설 회사 빌딩이 들어오죠. 그래서 문종판은 업숙 자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5,000 이상 이 다중용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입니다. 즉 일준이 상준이 지역의 다중용 건물을 건축할 때 그래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대상 건물이 AND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가로 1번, 가로 2번 각각 써놨죠. 근데 각각이 아니고 AND라는 거예요. 일준이 상준이 지역에서 다중 이용 건물을 건축할 때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럼 밑에 2번 설치 면적 자 그럼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 밑줄 대지 면적의 10% 동그라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공개공지는 맥시멈 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10%까지 최대 설치해라 그얘기죠. 10% 그러면 자 일준이 상준이 자 이 지역은 땅값 싼 곳이에요? 비싼 곳이에요? 완전 비싼 곳이죠. 그럼 땅값 비싼데 여기서 금쪽 같은 내 땅에 10%나 일반인에게 제공해줬다. 기특하죠? 뭐 기특하다 그래요. 기특하니까 건축 기준을 완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하면은 인센티브 주는데요. 그 밑에 4번 완화 적용. 그걸 이제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바로 1번. 자, 공개공지 설치하면은 55조 건폐율, 56조 용적률, 60조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게 건축법입니다. 법조문에서는 공개공지 설치하면 지금 뭐를 완화해 줄 수 있대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세 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럼 핵심은 당연히 뭐냐?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완화 범위. 자, 이게 대통령령이고요. 자, 공개공지 설치하니까 옆에 이제 맨 위로 와보세요. 자, 대통령령에서 박스 1번 용적률 밑줄. 용적률은 끝에 몇 배 이하? 1.2배 동그라미 1.2배 이하에서 또 2번 건물의 높이 제한 밑줄 높이 제한도 끝에 몇 배 이하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지금 뭐만 완화해 준다고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개만 1.2배까지 완화해 주니까 자, 첫 번째 논점이요. 자, 공개공지 설치하면은 건폐율 1.2배 완화해 준다. 틀려요. 절대 건폐율 완화는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뭐만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개만 1.2배까지 완화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원래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는데 공개공지 10% 내놨어요. 그럼 용적률 1.2배 완화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몇 층까지 줄 수 있다? 12층. 항상 용적률 완화해 주면은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층수. 그럼 층수가 올라가니까 높이도 따라서 올라가죠. 그래서 용적률 완화해 줄 때는 항상 뭐까지? 높이 제한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밑에 보세요. 예제 9번. 자, 예제 9번, 예제 10번 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예제 9번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 조경 의무 예외에서 박스에 보면 공장들 다 물어봤죠. 대지 면적 5천 미만, 연면적 1,500 미만, 산업단지의 공장. 이거 다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이요.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가는지 안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면적 뭐 능력이 되면 외우시고 그냥 공장. 공장은 조교 의무가 없다. 그 정도만. 그다음 맨 밑에 또 예제 10번. 건물에 공개공지 설치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공개공지 설치하는 지역 아이고 우리 앞글자 따갖고 외웠네요. 1준위 상준위. 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2번 일반 주거할 때도 1, 4번 일반 공업할 때도 1. 또 두 개 그냥 둘 중에서 하나 찍어갖고 또 틀려요. 그래서 자 이게 앞글자만 외우고 있을 때 맹점 뒤에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준위 상준위 하면은 정확하게 어디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공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쉽게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그럼 일단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도로의 개념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 하면은 이건 건축법상의 도로를 얘기하고요. 자, 건축법령상의 도로란 원칙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 거기에 동그라미 1. 그럼 사람의 보행, 자동차의 통행 다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 거기에 동그라미 2. 자, 너비라는 말이 뭐야? 너비. 폭. 넓이 면적이 아니에요. 폭을 얘기해요. 폭 4m 이상. 그럼 너비가 4m 이상 돼야 차가 다니고 양옆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비가 4m 이상. 저를 도로의 소요너비라고 하고요.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 도로나 예정도로 동그라미 3를 말한다. 그러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로가 될 예정도로도 다 포함해요.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 될 예정도로 대표적으로 뭐 얘기할까요? 자, 우리 저 국토법에서 도로 같은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결정하면은 이제 무슨 시설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아이고 이거 얘기하는데 그냥 혓바닥이 꼬여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됐다. 시설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는 예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시설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를 대표적으로 예정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번호 매긴 것을 우리가 도로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자, 이런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또 형식적인 요건도 갖춰야 돼요. 형식적인 요건. 자, 여기 밑에 박스에 나옵니다. 1번.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의 고시 동그라미 고시가 된 도로. 그럼 법에서 여기는 도로입니다. 뭐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시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돼요. 또는 밑에 2번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밑에 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자, 여기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자의 의미는 허가권자를 얘기합니다.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 동그라미, 공고한 도로. 그 허가권자 건축허가 내줄 때 소방도로 같은 거를 지정하고 공고할 수가 있어요. 이런 허가권자 공고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 두 개. 1번 법에서 뭐가 돼야 돼요?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뭐 했어야 된다? 공고. 그래서 이 형식적 요건은 and가 아니고 또는요. 고시나 공고가 있어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 요건이 3개에다가 형식적 요건 2개. 그러니까 1, 2, 3, 4, 5. 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주는 것은 예정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틀려요. 예정도로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고시가 된 것만 건축법상의 도로다. 틀리죠. 고시 또는 뭐가 있어도 돼. 공고. 그래서 실질적 요건 3가지를 갖추면서 형식적으로 고시나 공고라는 절차가 있어야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예외. 자, 요거는 이제 너비의 예외인데 좀 전에 도로의 소요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 그런데 4m 미만이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 시군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일 때는 너비가 3m 또는 3m 이상이면은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3m 이상. 그러면 지형적인 조건으로 차가 다닐 수는 없고 사람이 보행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즉 보행만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떤 도로 우리가 떠올려 보면 돼요? 차가 다닐 수는 없고 사람이 걸어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둘레길이요? 네. 둘레길. 또 이상한 또 대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계단식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식으로 난 도로 있죠? 계단식 도로. 그런 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비 얼마 이상이면 된다. 3m 이상. 그것도 그 선전 보니까 막 계단식 도로인데 차 다니던데요. 그럼 차 박살납니다. 아무튼 계단식으로 난 도로, 이런 차가 다닐 수 없을 때는 너비 3m 이상이면 된다. 그 정도 보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도로하고 대지하고의 관계. 자, 그게 결론이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요를 접도 의무라고 그러죠. 자, 건물의 대지는 2m 동그라미 2m 이상이 도로. 가로 열고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하는 도로는 제외. 그럼 차만 다니는 거는 제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행.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거를 접도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듯이 자, 건물 짓는 땅 대지. 자, 대지는 도로. 자, 도로에 몇 메타 이상을 붙어 있어야 된다. 2m 이상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접도 의무다라고 하고요. 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 될까요? 접도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자,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을 뭐라고 불러요? 맹지. 맹지는 건물 지어봤자 출입할 수가 없죠. 남의 땅 함부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접도 의무, 즉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 갖고 건물에 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냐? 출입 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접도 의무는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출입하는데 지장 없으면은 접도 의무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대지가 도로하고는 안 붙어 있는데 남의 땅 출입할 수 있어요. 뭐가 설정돼 있으면 가능할까요? 지역권, 통행지역권 설정돼 있으면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출입하는데 하여튼 지장만 없으면 접도 의무는 예외를 아주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음에다 하면 그러하지 않다. 즉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박스 1번. 해당 건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한마디로 뭐가 설정돼 있어요? 지역권. 또는 2번. 건물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다. 그럼 대지가 도로하고는 접하고 있지 않은데 뭐하고 접해 있어요? 공지. 공지 통해서 출입하면 되니까 하여튼 출입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접도 없는 예외를 주고요. 그럼 이제 결론. 자, 건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O, X. O예요? 자, 다시 건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오죠? 좀 전에 도로의 소요 너비가 얼마 이상?
4m 이상. 그래서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이 접도 의무가 강화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2번 강화. 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을 좁혀야 된다. 그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일 때는 너비 4m 갖고 안 돼요. 몇 m 이상짜리 도로? 6m 이상짜리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아니고 4m 이상을 접해라. 접도 의무가 대폭적으로 세집니다. 그래서 얘는 조문 하나에 숫자도 3개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만 딱 보면은 2, 6, 4. 이게 그 유명한 264 선생님이에요. 264. 그래서 246이 아니고 264. 근데 264는 또 애워놓고 뭔지는 모르는 거죠. 자, 아무튼 연면적 2000 이상일 때는 너비 얼마 이상인 도로, 6m 이상인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라. 4m 이상. 근데 이게 25회 때 그대로 기출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2000 가로 열고 공장은 얼마? 3000. 그거 갖고 물어봤어요. 공장은 364입니다. 그래서 25회 때 3년 전에 물어봤으니까 하여튼 얘도 천만다행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간 안 물어보니까 264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264. 그 다음에 옆으로 합니다. 3절 건축선. 자, 여기다 별표. 오늘도 그냥 열심히 별표만 치사 가시네요. 이제 뭐 칠판도 안 지어놓고 뭐 애정이 식은 거예요? 저희 대지 도로 파트에서 건축선, 저희가 핵심, 제일 중요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자, 건축선은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 건축 한계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은 원칙적으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에 접해가지고 대지가 1번 대지, 2번 대지 접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넘어갈 수 없는 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여기에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고요. 물론 인위적으로 땅에다 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법상으로 건축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자, 이 대지에 건물 지을 때는 건축선 넘어가지고 자,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건축선 넘어가고 건축하면은 건축허가 위반하고 또다시 제일 세게 처벌합니다. 3년 5억 가장 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그러면 건축선 딱 정해놓고 건물 지을 때 넘어가지 마라. 자, 건축선 제도는 목적이 뭐겠어요? 건축선의 취지. 자, 건축선 넘어가면 바로 뭐야? 도로. 그래서 이 건축선 이런 거 없으면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딱 넘어오죠. 반대편도 참을 수 없다 다 넘어가고 이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다 잠식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선 딱 정해놓고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한마디로 건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게 한 제도가 건축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에는 건축선이 있어요, 없어요?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에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도로보 목적이 없으니까, 자, 건축선은 항상 뭐와 뭐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건축선을 두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는 건데, 자, 일정한 경우에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갖고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 자, 여기 이제 예외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갖고 맨날 물어봐요. 그 첫 번째 거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를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 자, 조금 전에 도로의 소요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 근데 4m 미만인 도로, 이걸 소요너비 미달 도로라고 하고요. 이런 소요너비 미달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는 소요너비 요 4m 요거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후퇴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2가지로 나눠져요. 소요너 미달도로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을 때, 이때는 이 소요너 미달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만큼 물러난 선,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요. 반대편에 하천, 철도, 경사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만 대지다. 이때는 하천 등이 쪽 도로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만큼 물러난 선,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쭉 이렇게 좀 써놨는데 뭐 읽어봤자 별로 와닿는 거 없죠? 저 그림 한번 보면 2m짜리 너비의 도로가 있고요. 자, 양쪽으로 대지가 접해 있습니다. 1번 대지, 2번 대지. 자, 2번 대지 가로 10m, 세로 10m 가정하고요. 자, 100제곱미터. 자, 2번 대지 이 상태 그대로 건축허가 신청했어요. 허가 안 내줍니다. 불허가. 건축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번 대지, 2번 대지 다 뭐에 위반한 걸까요? 무슨 기준? 좀 전에 배웠던 접도 의무 위반입니다. 접도 의무 위반. 자,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2m 이상. 그럼 2m 이상 접하고 있는데 왜 접도 의무 위반이에요? 너비 얼마 이상인 도로? 4m 이상인 도로. 따라서 너비 2m짜리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접도 의무 위반이라서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 그얘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소요너비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는 소요너비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이 후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다. 그러면 소요너비 미달도로 무슨 선? 중심선. 이 중심선 딱 그려갖고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즉 2m씩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한쪽으로 지금 얼마가 후퇴? 1m씩. 1m씩을 후퇴시켜가지고 너비 4m짜리 도로를 확보시켜주자. 이런 취지가 되고요. 그러면 건축선 후퇴한 부분. 자, 이거는 이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를 위해서 후퇴시켰으니까 이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다 도로입니다.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에 편입돼 버리는 부분. 그러면 2번 대지의 면적을 구하시오 하면 얼마가 돼요? 19 곱하기 10, 100 다 나오는 거 아니죠? 1m가 지금 후퇴했다 그랬으니까 9 곱하기 10. 2번 대지의 면적은 얼마? 90. 그 다음에 역시 또 2m짜리 소연어 미달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3번 대지가 또 있어요. 가로 10m, 세로 10m.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대편에 하천이나 철도, 하천이 지나간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양쪽이 대지에 접했을 때는 중심선 그려갖고 공평하게 반씩을 후퇴시켰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을 때 이때는 하천 등 이쪽 도로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4m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얼마가 더 들어온 거고 2m 후퇴시켜갖고 역시 4m 너비의 도로를 확보시켜 주게 되고요. 자, 이 건축선 후퇴한 부분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 대지 면적에서 죄,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번 대지의 면적 구하죠. 자, 요게 21회 때 기출이에요. 그럼 3번 대지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2m가 빠지니까 8 곱하기 10, 80제곱미터 정답. 그럼 이거 계산 문제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의미만 이해하면 쉬운 거죠. 산수밖에 안 되는 거.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 양쪽 대지다, 한쪽 대지다 이런 표현이 법에서는 없어요. 바로 소연어 미달도로에서는 중심선 딱 나온다며. 중심선 나오면 개념이 뭐예요? 양쪽 대지. 그래서 중심선에서 소연어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이러면 틀려요. 중심선 나오면 양쪽으로 소연업이 얼마? 2분의 1. 자, 요거 공식으로 딱 정리. 중심선 2분의 1. 경계선 나오면 소연업입니다. 요지 한번 보죠. 자, 519페이지. 건축선의 지정. 원칙. 자,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선은 원칙은 어디에 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밑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밑에 예외. 바로 1번. 자, 소연어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즉 너비 4m 미만인 도로인 때는 중심선 동그라미, 바로 중심선 나오죠. 자, 의미가 뭐예요? 양쪽 대지라는 거예요. 양쪽 대지. 저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소연어비 2분의 1, 2분의 1 동그라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딱 끊고요. 그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뭐 등등이 있을 때 이때는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 밑줄. 경계선이라는 것은 한쪽 대지 다하기죠. 이때는 그대로 그냥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 판서한 거랑 똑같죠? 그림 깔끔하게 그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선 후퇴한 부분 이거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고. 자, 521페이지 맨 위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자, 건축선이 지정되어 건축 제한 뭘 제한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뭐 하지 마라?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선을 넘어가는 것을 월선한다 그래요. 월선. 그래서 월선 금지.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데 1번. 자,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수직면 월선 금지. 다만 지표 아래 부분 밑줄. 지표 아래 부분 거기다 별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넘어갈 수 있다. 지하에서는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지표면, 저희가 도로, 대지. 그 원래 이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자, 건축선이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수직면으로도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건물 지을 때는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면 월선 금지. 그런데 지금 어디서는 넘어갈 수 있다고요? 지표 아래. 지표 아래에서는 건축선 넘어가지고 건물도 크게 지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건축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항상 건축선은 목적이 뭐를 보? 도로보. 근데 일반적인 지하는 도로가 없죠. 도로보 목적이 없으면 건축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또 안 튀어오는 게 뭐예요? 지하 도로가 있는데요. 그럼 넘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지하 도로가 없는 일반적인 지하에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 밑줄. 4.5m 동그라미.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나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개폐시 월선 금지. 그럼 개폐시 월선 금지는 지금 기준이 되는 게 뭐야? 도로면. 도로면에서 높이가 4.5m 이하. 자, 건물의 출입구나 창문, 문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들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4.5m, 자, 요게 키워드인데 혹시 주변에 육교 같은 거 있어요? 육교나 굴다리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동그라미 표지판 해갖고 딱 몇 메트 딱 붙어 있어요. 4.5m.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보물찾기도 아니고 아무튼 무조건 4.5m 딱 써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높이일까요? 4.5m. 차 높이죠. 도로에 다니는 차 중에서 제일 높은 차의 높이요. 제일 높은 차가 무슨 차예요? 사다리차? 사다리차는 사다리를 펼쳐야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높은 거는 컨테이너 박스 싣고 다니는 거 트레일러 차예요. 그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실으면 4m 좀 더 됩니다. 그래서 4.5m까지는 한마디로 차가 다니는 높이다 그 얘기죠. 차가 다니는 높이인데 열고 닫을 때 넘어가면 사고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4.5m까지는 개폐시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4.5m를 초과하는 높이는 이제 차 안 다니죠. 그러니까 열고 닫을 때는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폐시 월선 금지는 몇 메타까지만? 4.5m까지만. 자,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첫 번째,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에 뭐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수직면.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어디서는 넘어갈 수 있다?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면에서 4.5m까지는 차가 다니는 높이니까 개폐시에도 월선 금지. 두 가지를 건축 제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11번. 그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대지 도로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을 좁혀둔다. 숫자만 그대로 읽으니까 뭐예요? 264. 근데 얘가 틀렸어요. 공장은 3000 이상, 364. 그래서 25회 때고 다 틀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64만 딱 보고는 좋다고 맞다 그랬는데 그게 정답. 천만 다행이라고 그랬죠. 역시 25회 재작년에 물어본 거니까 앞으로 한 10년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자, 264 그거라도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